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강제 낙태는 뭐 기본이고 왜 이렇게 잡종을 임신해서 낳았냐고. 어머나, 배를 발로 차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지금부터는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할 텐데요. 북한에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오신 분이어서 북한 내부를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영상 구성으로 짧게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요. 중국 국경,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서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을 당하기 직전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불이익 내지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렇게 국경에 있다가 강제로 북송이 되는 북한 주민들 어떻게 처벌되는 겁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행을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단지 어떤 생활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 이 두 부류의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한국행을 기도했다. 이것이 만약 북한 당국에 의해서 밝혀질 경우, 혹은 본인이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경우, 사실 그런 어떤 분들은 안타깝지만 어떤 그 사형까지 더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 내지 사형까지 더 처해질 수 있는 반국가 범죄 행위로 북한은 다루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뭐 생활고적인 측면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중국에서 밥벌이 했다 정도로 만약 증언이 되거나 혹은 그것을 북한 당국이 인정을 하게 될 경우 6개월에서 1년가량의 노동 교화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북송되게 될 경우 비록 그분들이 정말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할지라도 한국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반드시 부인해야 그들에게는 사실 큰 위협이 없습니다. 중국 공안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조건 북송을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과 지금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 공안들이 더더욱 아주 강력하게 북송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반대로 상황이 전개되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그 탈북민들을 이제 중국 내에서 체포를 해서 북송을 시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단지 이것은 북한 정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중국을 팽하는 것처럼 중국을 무시하고 러시아랑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대해서 북한에게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타이밍에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난민들을 북송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국에 오래 억류하거나 혹은 뭐 한국으로 보내는 식의 협상이 진행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지금 이렇게 5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다시 북송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중국이 바로 한국 편을 들 것이다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리 외교부에 이런 어떤 탈북민들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팀이 있어요, 사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안에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라는 기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구가 만들어진 게 2013년인데 지금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조금 더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정부 당국에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안 그래도 이 북한의 인권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일이 좀 지난 과거의 사례들을 모아놓은 그런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국경에서
강제로 북송될 경우에 그냥 단순히 북송되는 게 아니라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해당 내용이 지금 북한 인권보고서, 2024 인권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약자로서 많은 피해를 입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번에 중국 국경에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20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제정되면서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어도 잡혀가고 결혼식 영상을 찍어도 잡혀간다고요? 그 네. 관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색적인 결혼식 녹화 편집물 제작 행위들을 철저히 배격하자. 숱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소녀를 껴안고 누워있는 동작도 서슴없이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의策동에 편승하여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끌어들이거나 류포시키는 자들은 명백히 혁명의 원수이며 무자비하게 친문계벌이 박멸 대상입니다. 아니 신부가 흰색 웨딩드레스 입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왜 처벌이 되는 거죠? 사실 북한에서는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통적으로 북한은 그런 어떤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치르는 게 문화였다가요. 네. 한류가 북한에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한국의 신부들처럼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이 한때 유행이기도 아 했었거든요. 남한 드라마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내놓고 있는 모든 저런 정책들은 남한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피해 의식을 굉장히 고스란히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어떤 법들이 그 주요 타겟으로 하는 계층이 바로 지금의 20, 30대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계층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계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어떤 그들을 통제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사실 북한 사회를 지금 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이 남한의 이 문화를 젊은 세대들은 동경하고 있고 이거를 이 북한 정권은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